오늘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 국민들이 7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오는 동안에 숱한 역경과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성장을 위한 밑바탕으로 삼아 오늘날 문화와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음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이정표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뜻깊은 것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을 수탈하고 억압했던 일본이 공교롭게도 오늘날에 이르러 급속한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미 5년 전인 2017년부터 한국의 국민소득에 추월당한 일본 경제는 반도체와 가전을 비롯해 조선과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문화 분야에서도 한국의 급부상을 넋놓고 지켜봐야 할 정도로 연일 암담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최근에 이르러서도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 경제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대변하듯이 최근 일본의 정부 인사들이 한국의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사우디와 튀르키예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과 사상 초유의 동맹 구축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영국의 글로벌 항공 전문 매체인 심플플라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항공사로 잘 알려진 사우디아 항공이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전격적으로 개설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항공 매체인 심플플라잉은 사우디아 항공이 오는 8월 16일부터 사우디와 한국을 연결하는 정규 직항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사우디아 항공이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보잉 787 기종을 투입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27석의 비즈니스 클래스와 274석의 이코노미석이 구성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처럼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전격적으로 개설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필사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최근에 있은 사우디아 항공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보다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직항 노선은 두 나라의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물류를 비롯해 투자와 제조 분야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영국 매체는 사우디아 항공이 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와 태국을 포함한 새로운 항공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다각적인 움직임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우디아 항공 노선에 일본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 항공의 취항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우디의 주변 국가인 이란과 이집트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직항 노선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 항공의 직항 노선에는 주요 7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달리 말해서 사우디 정부의 협력 대상에 일본은 고려의 대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이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정부 또한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그야말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를 독일 매체가 대서특필로 다루고 나서면서 한국과 연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그야말로 진퇴양난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비르츠샤프트보에는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최근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천연가스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독일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최근 들어 튀르키예 대통령이 천연가스 분야에서 자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연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올해 초부터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제재했던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인해 점차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 정부는 오히려 독자적인 에너지 개발에 나섬에 따라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는 튀르키예 정부의 재빠른 천연가스 개발을 두고 벌써부터 유럽연합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의존에서 탈피해 튀르키예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 매체는 이미 며칠 전에도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2,2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유럽연합 측이 러시아산 석탄과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종식시키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LNG 선박과 부유식 터미널 건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최대 3,14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현재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 대한 의존율이 각각 40%와 27%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 수단 마련이 시급한 만큼 튀르키예의 이 같은 천연가스 개발은 그야말로 희소식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매체는 튀르키예 정부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계획에 발맞춰 본격적인 천연가스 개발에 나서고, 또한 튀르키예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새로운 에너지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다른 공로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이 건조한 가스 시추선이 없었다면 튀르키예의 에너지 강국 도약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독일 매체는 튀르키예의 천연가스 개발뿐만 아니라 이에 덩달아 한국에서 개발된 가스 시추선 역시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매체는 최근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조된 압두라미드한이 키프로스 북서부 쪽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가스전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매체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국에서 건조된 시추선이 최근 튀르키예의 가스전에 당도해 가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매체는 여기에 더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가스 시추선이 튀르키예의 가스전에서 본격적인 가스 개발에 나선 날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직접 이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일 매체의 보도가 있었던 같은 시기에 미국 매체인 소프랩 또한 이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는데,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국에서 건조된 튀르키예의 가스 시추선인 압두라미드한에 터키 대통령이 직접 승선해 가스 시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인 스포랩은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에서 건조된 7세대 초심의 시추선을 두고 압두라미드한이라는 매우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터키 정부가 명명한 압두라미드한은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를 위해 선구자적인 정책을 시행했던 압두라미드 2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정부가 공개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모습 뒤를 자세히 보면 압두라미드 2세를 바탕으로 한 압두라미드한 시추선의 로고가 확연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가스 시추선을 튀르키예 정부가 도입하기까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며 이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7세대 초심의 가스 시추선은 튀르키예를 위해서 건조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13년 당시에 미국의 시추기업인 벤티지 드릴링 인터내셔널이 5,950만 달러를 들여 발주한 것인데, 이를 2019년에 재인수하려던 노르웨이 시추기업이 계약을 위반해 거래가 취소되자 튀르키예 정부가 2021년에 튀르키예 석유공사를 통해 곧바로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미국과 노르웨이 기업이 사업 타당성을 고민하느라 한국에서 건조된 최신 가스 시추선 도입을 계속해서 망설여온 사이 튀르키예 정부는 오히려 이를 잽싸게 도입한 덕분에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독일 매체와 미국 매체의 이러한 감탄 섞인 보도는 그 어떤 분야든 자국의 위상을 강대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우리가 다져온 드높은 위상과 기술력을 함부로 탈취당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